당신의 70세 이후의 생존 기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7가지 징후가 몸 안에 숨어 있으며 이는 DNA나 의료 기록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무서운 비밀 중 하나는 당신이 매일 아침 걷는 방식에 있으며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간단하지만 정확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70세 이후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매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며 사실 당신의 몸은 이미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70대 중 일부는 여전히 강하고 날카로우며 활력이 넘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건강 문제와 피로에 시달리며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는 종종 미래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지표인 몇 가지 핵심 징후에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70세 이후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밝혀줄 수 있는 7가지 충격적인 징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는 추측이나 미신이 아니라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람들에게서 연구자와 의사들이 관찰한 실제 패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마칠 때쯤에는 당신 자신의 몸과 생활 방식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의 수명을 늘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미래에 끔찍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을 간과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일단 이 징후들을 인식하면 당신의 위치와 당신의 삶의 세월을 더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해 봅시다. 징후 1. 당신의 걷는 속도입니다. 70세 이후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당신의 DNA, 의료 기록, 심지어 식단에도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간단한 것, 즉 당신의 걷는 속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에서 꾸준하고 활발한 걷는 속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현저하게 느려지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걷는 속도가 전반적인 건강, 근력, 심혈관 기능, 심지어 뇌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5세인 조이와 프랭크 두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조우는 매일 아침 걷고 꾸준한 속도를 유지하며 길을 건너거나 계단을 오를 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균형 잡혀 있으며 자신감이 넘칩니다. 반면에 프랭크는 활동적이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느려졌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자주 휴식을 취하며 때로는 발이 불안정하다고 느낍니다. 조의 속도가 그의 몸이 여전히 잘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반면 프랭키의 속도 저하는 그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끔찍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느리고 불안정한 걸음걸이는 단순히 노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육 약화, 혈액순환 불량, 심지어 초기 신경학적 쇠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다리는 당신의 토대이며 그들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당신의 전반적인 회복력도 약해집니다. 좋은 소식은 걷는 속도는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걸을수록 더 강하게 유지됩니다. 스스로 속도가 느려지고 있음을 눈치챘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걷거나 가벼운 중량을 사용하거나 간단한 다리 운동을 하거나 하는 등 근력을 키우기 위한 작은 노력을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당신이 삶을 헤쳐나가는 속도가 말 그대로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움직일 수 있는지를 많이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속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장수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음 폭로는 당신을 오싹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해해 보이는 악력 속에 당신의 생존에 관한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징후 T, 당신의 악력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당신의 악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악력은 노인들의 전반적인 활력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단단하고 꾸준한 악력은 강한 근육, 좋은 혈액순환, 그리고 잘 기능하는 신경계를 시사합니다.
반면에 약하거나 감소하는 악력은 근육 손실, 허약함, 심지어 건강합병증의 더 높은 위험에 대한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항상 단단한 악력에 자부심을 가졌던 78세의 로버트를 예로 들어 봅시다. 그는 활동적이었고 가벼운 역기를 들었으며 병을 열거나 식료품을 들고 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78세인 왈터는 병 뚜껑을 비틀거나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이 예전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단지 노화로 치부했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의 악력 감소가 근육량 손실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었고, 이는 그를 낙상, 부상 및 심지어 더 짧은 기대 수명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은 전반적인 근육 건강을 반영합니다. 악력이 약해지고 있다면 당신의 몸의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당신이 잃는 힘이 많을수록 독립적이고 활동적이며 회복력 있게 지내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그것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니스 공을 쥐거나 악력기를 사용하거나 심지어 가벼운 중량을 드는 것과 같은 간단한 운동은 악력을 유지하고 근육을 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악력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악수가 예전보다 약하게 느껴지거나 일상 업무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물건을 얼마나 잘 붙잡고 있는지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이 삶을 얼마나 잘 붙잡고 있을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10초 동안 한 발로 서는 능력은 당신이 모른다면 끔찍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생사의 미스터리를 다음 섹션에서 쥐고 있습니다. 징후 3. 한 발로 서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균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잃기 시작할 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만, 적어도 10초 동안 한 발로 설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 중 하나입니다. 연구자들은 균형 잡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낙상, 부상, 심지어 인지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면에 70대 이후까지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여성, 캐럴과 낸시를 상상해 봅시다. 둘 다 70대 초반입니다. 캐럴은 항상 활동적이었고 매일 걷고 요가를 하며 흔들림 없이 몇 초 동안 한 발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낸시는 수년 동안 그녀의 균형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발로 서려고 할 때 그녀는 즉시 넘어지기 시작하고 자신을 안정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잡아야 합니다. 낸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균형 상실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그녀의 협응력, 근력, 심지어 뇌 기능이 쇠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경고 신호라는 것입니다. 좋은 균형은 강한 다리, 예리한 신경계, 그리고 건강한 뇌에 의존합니다. 당신이 더 자주 비틀거리거나 빠르게 돌 때 불안정하다고 느끼거나 지지하기 위해 벽이나 가구를 잡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조치를 취할 때입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균형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몇 초 동안 한 발로 서거나 발뒤꿈치에서 발끝으로 걷거나 가벼운 태극권을 연습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운동은 안정성을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테스트를 시도해 보세요. 일어서서 한 발을 땅에서 들어 올리십시오. 고군분투하지 않고 10초 동안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균형을 잡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수록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은 더 강하고 안정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당신이 자는 동안 비밀스러운 과정이 당신의 수명을 결정하고 있으며, 당신의 수면 습관이 다음 섹션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징후 4. 당신의 수면 패턴입니다. 밤에 당신이 얼마나 잘 자는지는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수면은 단순히 휴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스스로를 복구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관되고 고품질의 수면을 유지하는 70세 이상의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는 반면 수면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 심장병 및 면역체계 약화에 더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헨리와 빌 두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헨리는 꾸준한 취침 시간을 가지고 있고 매일 밤 약 7시간을 자며 상쾌함을 느끼며 일어납니다. 반면에 빌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뒤척이며 여러 번 깨어나고 때로는 전혀 잠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헨리의 몸은 계속해서 잘 기능하고 그의 마음은 예리하게 유지되며 그의 에너지 수준은 꾸준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빌은 그의 수면의 질 저하와 관련된 브레인 포그, 주간 피로, 심지어 혈압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잠들기 어려운 경우 또는 몇 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도 피곤함을 느낀다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나쁜 식단, 신체 활동 부족 또는 심지어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진단되지 않은 건강 상태와 같은 많은 것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수면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침 전 화면 시간을 줄이거나 루틴을 고수하거나 아침에 자연광을 쬐거나 밤에 과식을 피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변화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이 최상의 상태로 기능하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당신이 어떻게 자는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피곤하게 깨거나 잠들기 어려운 경우 또는 최근 몇 년 동안 수면이 변했다고 느낀다면 조정을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얼마나 잘 쉬는지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욕부진에 대한 무서운 진실은 무해하지 않으며 당신의 몸이 생각보다 빨리 건강을 증발시키고 있다는 수수께끼 같은 빨간 깃발입니다. 징후 5. 당신의 식욕과 식습관입니다. 70세 이후 당신이 먹는 방식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식욕과 균형 잡힌 식단은 당신의 몸을 강하게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회복력 있게 하며 당신의 에너지 수준을 높게 유지합니다. 반면에 갑작스러운 식욕 상실 또는 나쁜 식습관은 근본적인 건강 문제를 나타내고 심지어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74세인 마가렛과 수슨 두 여성을 생각해 봅시다. 마가렛은 식사를 즐기고 다양한 신선하고 자연적인 음식을 먹으며 꾸준한 체중을 유지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기대하고 하루 종일 활력을 느낍니다. 그러나 수산은 자신이 예전만큼 배고프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식사를 거르고 가공식품에 의존하며 지난 1년 동안 의도하지 않게 체중이 감소했습니다. 그녀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녀의 식욕 감소가 단순한 작은 변화가 아니라 그녀의 몸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빨간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근육을 약화시키고 신진대사를 늦추며 심지어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식욕 감소는 종종 소화 문제, 호르몬 변화, 심지어 인지 저하의 초기 징후를 포함한 근본적인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충분히 먹지 않을 때 당신의 몸은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하여 약화, 허약함, 그리고 낙상 및 질병의 증가된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너무 빨리 배부름을 느끼거나 음식에 대한 관심 부족 또는 예상치 못한 체중 감소와 같은 식습관의 변화를 알아차렸다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 이후 잘 먹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에 집중하고 수분을 유지하며 줄어드는 식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까? 당신의 몸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단백질, 섬유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식욕과 에너지 수준의 감소를 알아차렸습니까? 오늘 당신이 먹는 방식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독립적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스트레스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무서운 비밀은 몸 안에 조용한 파괴의 불길을 일으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징후 요구 스트레스 대처 능력입니다. 70세 이후 당신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당신의 기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병의 위험을 높이며 심지어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반면에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노년기까지 더 건강하고 더 활동적이며 정신적으로 더 예리하게 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76세인 존과 리처드 두 사람을 예로 들어봅시다. 존은 다른 사람들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 건강 문제, 가족 문제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그는 침착하고 꾸준한 접근 방식으로 그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연습하고 사회적으로 참여하며 필요 이상으로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처드는 스트레스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걱정하고 작은 좌절에도 압도당하며 종종 부정적인 생각 패턴에 갇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그의 몸을 마모시키고 그의 혈압이 상승하고 그의 수면이 고통받으며 그의 에너지 수준이 떨어집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몸에 염증을 유발하며 이는 알츠하이머에서 심장 질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주요 연령 관련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이 종종 긴장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감정적으로 지쳤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마음 챙김, 운동, 심호흡, 심지어 웃음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당신의 삶에 세월을 더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려움이 발생할 때 당신은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가나요? 아니면 걱정을 붙잡고 스트레스가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나요? 침착함을 유지하고 해결책을 찾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당신의 능력은 당신의 마음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잘 살 것인지에 대한 핵심 요소입니다. 마지막 충격적인 폭로를 준비하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더 빨리 당신을 조용히 죽이고 있으며 생존의 비밀은 겉보기에 단순한 관계에 있습니다. 징후 7. 당신의 사회적 연결입니다. 당신의 관계의 강점은 70세 이후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지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연구는 친구, 가족 또는 지역 사회 참여를 통해 강한 사회적 유대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고독은 심장병, 우울증, 인지저하, 심지어 조기 사망의 더 높은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18세인 에르너와 바바라 두 여성을 생각해 봅시다. 에르너는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옛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지역 독서 클럽에 참여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깁니다. 그녀는 대화를 기대하고 자주 웃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바바라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많은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고 가족이 있지만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그녀는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녀의 기분이 저하되며 그녀의 전반적인 건강이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정서적 지원 이상입니다. 그것은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당신의 뇌는 활동적으로 유지되고 당신의 스트레스 수준은 떨어지며 당신의 몸은 전반적인 웰빙을 촉진하는 화학 물질을 방출합니다. 당신이 사회 활동에서 물러나거나 전화 통화를 피하거나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바꿀 때입니다. 연결을 유지한다는 것은 당신이 항상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옛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공통 관심사를 가진 그룹에 가입하거나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과 같은 작은 노력조차도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육성하는 관계는 행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7가지 무서운 징후를 알았으므로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위치를 숙고하십시오. 당신은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고 신호일 수 있는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렸습니까? 좋은 소식은 이 요소들의 대부분 당신의 걷는 속도, 악력, 균형, 수면의 질, 식습관,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사회적 연결은 당신이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봉인되어 있지 않으며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은 당신이 앞에 놓인 세월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개선해야 할 영역을 인식했다면 의사가 당신에게 변화를 줄 때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즉시 행동하십시오. 더 많이 걷고 근육을 강화하고 좋은 수면을 우선시하고 사회적으로 연결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목표는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장수는 당신에게 남은 세월의 수가 아니라 그 세월 동안 당신이 경험하는 삶의 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들이 증발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이 폭로를 바탕으로 오늘 당신이 취할 하나의 삶을 바꾸는 행동을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행동은 우리의 영감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장수기를 밝혀주었다고 느낀다면 즉시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공유하여 이 생존의 열쇠를 함께 퍼뜨리십시오. 다음 놀라운 건강 비밀에서 뵙겠습니다.